어제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국감 2일차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법무부 국감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0시부터 법사위가 법무부에 대한 감사 시작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날선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최근 학교 내 교권 논란이 많이 불거져 왔던 만큼 이 교권 보호라든지 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문체위 국감장에선 유인촌 장관의 유인촌 장관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웃음바다가 좀 일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현장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 듣는 김광석 씨 노래 있습니까? 뭐 예전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장관의 목소리로 네. 김광석 씨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겠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신기한 기술인데요. 실제로는 유인촌 장관이 부른 건 아니죠. 뭐 굉장히 신기한 기술이라 좀 주목을 끈 것 같은데 박성민 전 의원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발달이 고도화되게 되면서 가짜뉴스나 보이스피싱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활용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르지 않은 영상도 부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안을 본인이 냈으니까 문체부에 좀 긍정 검토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활용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국방위 국감장에서는 또 시작부터 논란 자체였다가 결국 파행을 빚었는데 무슨 말이 오갔는지 준비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런 막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얘기로 하면 우리는 할 얘기 없겠어요? 아니 성남시장 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죠. 지금은 장관은 자연인일 때 얘기한 거예요. 자연인일 때. 예비역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공인합니까?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아니, 왜 그러니까 여기에 이재명 이거지. 대표가 나옵니까? 네, 뭐 막말, 쌍욕 뭐 이런 말들이 좀 오갔는데 결국에 국방위 국감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 개의 후 5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유영태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박성민 전 최고께서 그 선거는 책임이다라고 하는 정치판에 있는 고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정치는 타협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타협.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문명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신원식 장관 되기 이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 사과를 좀 받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이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부적격 채택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가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또 정치행위이고 통치행위인데 야당은 이 자체를 또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계속해서 과거에 사과했던 일까지 계속 끄집어가지고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항의할 것이 아니라 국감을 속개해가지고 신원식 장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리고 국방부에 대한 정책적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보 필요하다, 타협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국토위 국감장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장관은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에 그럼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일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 장관님 오늘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목소리가 작다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오늘 유독 의자 뒤로 몸을 제끼시고 앉아서 그런 것 같아요.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마이크를 바짝 당기세요. 위원장님, 저 편도 좀 들어주세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타 강사 자처하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 무슨 일인지 어제 국감에서는 전문 지식을 좀 피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해서 좀 의아했는데 박성민 전 의원, 이소영 의원이 전곡을 좀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장관이 전곡을 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신감 있게 국민들 앞에서 본인은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과거의 원희룡 장관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날 영상을 제가 쭉 봤더니 답변이 굉장히 일관됩니다. 문서 작성을 한 사람이 따로 나와서 설명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피해가거나 뭐 아까 방금 시청자들께서 보신 것처럼 본인은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소영 의원의 질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좀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과거에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자신감 있게 전문가인 것처럼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는지 그 과거의 원희룡과 지금의 원희룡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용태 전 의원, 이 원희룡 장관이 좀 발을 빼는 듯한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듯한 이유 그리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도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해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보여줬던 이미지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야당과 좀 대립하고 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좀 갈등을 계속 빚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야당과는 타협하고 좀 더 어떤 목소리를 좀 죽여라 이런 그런 의견도 제시됐던 걸로 같고요. 장관으로서 야당 의원들과 좀 설전을 국정감사장에서 벌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뭐 정치적 어떤 전략일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목소리 대고 국감장에서 핏대 올리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저렇게 좀 여야 그리고 장관과 야당 청문위원들 간에 좀 갈등을 피하고 목소리가 좀 낮추고 이런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게 좀 더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더 뜨겁게 다가올 것 같은데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